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정성에서 정량으로고요. CORS나 웹 어셈블리 같은 주제들을 원래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주제로 바꾸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할 주제가 약간 특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 주에 공부했던 것들 발표해도 너무 좋고 구현했던 것들 자랑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공부했던 것들 그냥 발표하고 오늘 이후로 다른 분들도 좀 가벼운 주제로 다음 주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는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하는 형식으로 객체와 맵이 있습니다. 네, 사용법을 토대로 좀 살펴보자면 이런 배열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의 개수가 얼마인지 카운팅하는 로직을 짠다라고 하면 맵은 조금 더 복잡하고 객체는 조금 더 짧게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객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이유는 그냥 코드가 짧아서입니다. 사실 성능은 거의 이런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맵은 이제 들어가는 그 키 값들의 순서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키 값들의 순서가 꼭 필요한 곳이면 맵을 사용했고 그게 아니면 항상 객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런 실험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해당 문제를 만나면서부터거든요. 네, 해당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열이 4,000줄까지 들어오고요. 한 배열에 여기 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줄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 네 가지를 더한 값이 0이 되면 이 그 0이 되는 조건이 총 몇 개인지를 카운팅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4,000개다 보니까 사중 포문을 두면 무조건 시간이 초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천 곱하기 4천 곱하기 4천 곱하기 4천이 되면 그러니까 사중포문이 되면 무조건 시간이 초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값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4천 곱하기 4천은 1,600만이니까 충분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보통 1억 번의 연산이 1초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 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더하고 그 더한 값들을 이런 오브젝트에 저장을 해놓고 그 오브젝트에 그 더한 값이 있으면 그냥 더하기 1을 해주는 식으로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값들을 더하고 그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 안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다면 0이 되는 조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드를 짜보니까 어떻게 돌리더라도 다 시간 초과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사실 바꿀 로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것보다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브젝트 말고 맵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맵으로 해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짧고 진짜 문제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저는 이런 객체랑 맵이 사실 둘 다 해시 테이블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객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해시 테이블이지만 맵은 실제로 그 들어가는 키 값들의 순서를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런 로직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객체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 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V8 엔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맵이랑 객체가 어떤 식으로 키 밸류 값들을 저장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V8 엔진에서 어떻게 해시 테이블로 이제 맵을 저장하는지 간단한 그 타입만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노드라는 곳에서 이제 키 밸류 값들을 저장하고 이 넥스트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1의 값이 들어가고요. 이제 해시 충돌이 났을 때 다음 노드의 위치를 여기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이제 다음 노드는 결국 여기 보면 데이터 테이블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차곡차곡 쌓이는 노드의 값들이 여기 next 슬롯이라는 인덱스에 저장되는데 여기 값이 해시 충돌 난 노드의 넥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림이 없어서 발표 끝나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그림을 그리던지 아니면 좀 자세한 설명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어쨌든 그렇고 여기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그 하나의 메서드를 필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노드가 그러니까 삽입하는 노드가 여기 순서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맵이 그 순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걸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맵 같은 경우는 특정 키를 제거하는 로직을 키 밸류 값들을 그냥 언디파인으로 처리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메모리 낭비보다는 이 언디파인으로 처리해서 생기는 메모리 낭비보다는 재정렬하는 오버헤드가 더 크다고 하고 판단을 해서 그냥 언디파인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맵도 구현해 봤고요. 네, 테스트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엄청 많은 키값들을 뭔가 접근도 해보고 삭제도 해보고 업데이트도 해보면서 실제 맵이랑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본 테스트 목록이고요. 네, 이까지 학습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맵은 해시 테이블로 구현되어 있었고요. 이제 객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키 밸류 값을 저장할 때 여기 properties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레이에 엘리먼트를 집어넣는 과정에서는 여기 엘리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보면 여기 히든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키 밸류를 저장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히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객체에다가 키를 저장하게 되면 이 히든 클래스가 계속적으로 다시 생성되거든요. 히든 클래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뭐냐면 클래스명이랑 이제 저장된 위치랑 총 이게 몇 개의 프로퍼티 수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여기다가 계속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키 값이 들어오면 이 히든 클래스가 재생성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뭔가 들어가는 키 값들의 순서가 보장되면 항상 같은 히든 클래스 값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까지 계속 학습을 쭉쭉 하다가 이제 좀 제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했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객체를 키밸류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요약하고 싶은데 크게 말해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프로퍼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인오브젝트 프로퍼티랑 다른 하나는 노멀 프로퍼티인데 인오브젝트 프로퍼티는 이제 아까 봤던 히든 클래스를 계속적으로 생성하면서 이용을 하고요. 히든 클래스에서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어서 매우 빠르지만 이제 키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아까 봤듯이 히든 클래스를 재생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프로퍼티 수가 많아졌을 때 히든 클래스를 재생성하는 오버헤드가 커져서 이제 인오브젝트 방식이 아닌 노멀 방식으로 바꾸고요. 노멀 방식은 일반적인 딕셔너리 방법이라서 인오브젝트 방식에 비해서 좀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학습을 했을 때 결국 프로퍼티 수가 아주 많아지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 오브젝트 방식이 아닌 노멀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맵에 비해서 느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까지 한 결과가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맵과 객체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렇고요. 이거는 실험을 구현했던 것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인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변인 요소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프로퍼티 수는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키값에 따른 업데이트나 아니면 키값을 통한 데이터 삭제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어세스하는 작업도 좀 몇 번씩 할지 또 이제 변인 요소로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변인 요소로는 프로퍼티 수랑 아니면 이런 거 업데이트나 딜리트할 확률이랑 그래 검색 작업을 수행할 확률에 대해서 뽑았고요. 이제 고정 변인 요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한 컴퓨터는 이제 이걸로 고정을 했었고, 노드 버전도 고정을 했었고, 충전 상태는 항상 충전으로 두고, 해당 실험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작업도 안 해서 좀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드 이제 메모리랑 걸린 시간을 짜려고 했던 코드고요. 네, 키값을 만들어 보는 로직이고, 뭔가 업데이트,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진행을 하다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가끔씩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이게 마이너스를 보자마자 아,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가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적어도 블럭 단위로 코드가 실행되고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라인을 지나고 나서 바로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드를 실행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이런 명령어를 붙여서 global.gc를 통해서 가비지 컬렉터를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프로퍼티 수가 1000에서 1000씩 더하면서 1000만까지 진행되고 업데이트 확률은 0에서 0.05씩 더하면서 1까지 네, 프로퍼티 접근 확률 똑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구현을 하다가 데이터를 쌓다가 해봤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하다 보면 발열 때문에 성능이 좀 저하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CPU 온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뭔가 슬립을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맥북 에어다 보니까 이 CPU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인텔 칩 같은 경우는 CPU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애플 실리콘 M1 제가 맥북 에어 쓰고 있긴 한데 M1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M1은 이제 애플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고 애플 실리콘에서는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딱히 없고 그래도 온도 측정하는 로직을 짜도 현재 열압이 일반적이다, 높다, 낮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반영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고 그냥 이제 슬립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네이버 부스트 캠프에서 받았던 선풍기를 거꾸로 달아서 이렇게 쿨러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예,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프로퍼티 수가 이제 많이 없고 업데이트는 20이고 프로퍼티 접근 확률 20이고 이런 것들이 삼중 포문으로 하다 보니까 80 그렇네요. 이게 함수가 두 개니까 곱하기 2가 더 들어가네요. 네, 어쨌든 80만 회고 이게 한 5초씩 걸린다라고 해도 1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겠다 생각해서 10만에다가 10만에 더하는 쪽으로 확률도 0에서 0.1로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네, 쭉쭉 진행해서 데이터를 쌓았고 IO 접근도 좀 줄였고요. 그다음 저장 형식도 아까는 그냥 객체를 저장했었는데 그 콤마로 데이터를 세퍼레이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바꾸고 약간 코드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쌓은 것들을 이제 차트로 그려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부동소수점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0.3, 0.4 뭐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고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소수점들도 좀 잘라내고 싶어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걸린 시간이고 여기 부분이 메모리거든요. 이 메모리랑 걸린 시간의 바운더리 범위 정도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소 최대를 찍어 보니까 뭐 한 15초 정도가 최대고 짧을 때는 0.01초 정도 걸린다. 메모리 사용량은 메가바이트 단위인데 10메가바이트에서 1000메가바이트 정도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차트.js랑 리액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삼포도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맵이 우수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대한 산포도 좀 재밌었는데요. 여기 보면 메모리 보면 이렇게 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나요. 네. 이게 계단식으로 늘어나는데 특징이 Y축도 두 배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200인데 그 다음 거는 400, 처음에 100인데 그 다음 거는 200이고 그 다음 거는 400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Y축이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고 X축도 길이도 두 배 되거든요. 여기 보서 여기가 200이고 이것보다 이게 200이고
이것보다 이게 아마 2배 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약간 이 맵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랑 관련이 있는데요. V8 엔진을 보면 맵은 버킷의 프로퍼티들을 저장하는데 버킷 크기가 부족해지면 버킷 크기를 2배로 키우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Y축도 늘어나고 X축도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2배씩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재밌었던 부분은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자면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그 해시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프로퍼티가 이제 버킷 크기를 충분히 늘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시 충돌이 많이 났던 애들은 여기 밑에 있는 거고 해시 충돌이 적어서 버킷 크기가 한번 커진 애들은 여기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좌표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또 8,000개거든요. 오브젝트도 8,000개고 맵도 8,000개라서 데이터 쌍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더 평균을 내려고 했고요. 이제 아까 봤었던 아웃라인 같은 것들은 좀 제거하고 싶어가지고 최대값 2개랑 최소값 2개를 좀 제거하고 평균을 내렸고 그래서 이런 차트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 면에서는 거의 맵이 모든 상황에서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오브젝트가 메모리 상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생각하면 저는 맵을 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네, 메모리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은 제가 이걸 끝내지는 못했거든요. 앞으로 할 일들은 이제 해당 프로그레스 바로 프로퍼티를 선택하면 키 밸류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나 딜리트 수행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차트로 보여주는 것들을 구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발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 객체라기보다는 맵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크마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객체입니다. 네, 기본 객체가 맞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뭔가 이제 맵 같은 애들은 빌트인 객체고 사실 셋 타임 아웃이나 셋 인터벌 같은 애들은 호스트 객체거든요. 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렸었는데 어, 어디서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도 돌아가고 노드에서도 돌아간다 해서 항상 빌트인 객체는 아니고요. 호스트 객체도 있습니다. 네, 맵은 일단 기본 객체가 맞고 네, 빌트인 객체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코드가 짧아서 오브젝트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고 나서는 거의 맵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수가 매우 작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메모리 면에서도 그렇고 프로퍼티 수가 한 만이다? 2만이다? 그 정도 되면 뭘 쓰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프로퍼티 수가 좀 100만, 200만, 300만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고정적으로 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상관이 없고, 제가 측정했던 방법도, 네,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자주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get 했었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퍼티 한 100만 정도 밑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값들을 보면 거의 400만쯤에 측정했던 애들은 get도 거의 400만만큼 가까이 했던 애들도 있거든요. get도 400만만큼 하고 딜리트도 400만만큼 했던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결과값이라서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맵이랑 객체랑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고 굳이 이제 순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맵을 쓰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편이 조금 더 차트로 보여주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js를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차트.js는 계속 애용할 것 같네요. 그, 그렇겠죠? 백엔드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프론트에서 이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객체로 만들고 데이터에 접근하고 삭제하고 막 그런 것들은 잘 진행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사실 데이터를 10,000개 이상 좀 이게 100만 개 정도 돼야지 성능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네, 프론트 단에서는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 실험했던 결과를 토대로 뭔가 좀 성능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백엔드에서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